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평범한 드론입니다. 비록 제 닉네임은 드론을 주제로만 다룰 것 같지만 소개 글에서 보시듯이 지리를 좋아하기도 해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 대한 내용도 이따금 다룰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리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도 하죠.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덕분에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단종의 마지막 발자취를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이는 곧 단종의 마지막 유배지인 영월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카카오맵에서 영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영월의 중심지인 영월읍 상공을 띄워보았고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장소 리뷰입니다. 이 리뷰는 우리가 흔히 가는 가게나 각종 시설들은 물론이고 문화재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영화의 흥행으로 단종 관련 문화재에 종전보다 많은 리뷰가 작성됐는데요. 지금부터 단종의 마지막 발자취가 담긴 곳들을 지도로 둘러보면서 이용자들이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조카 단종을 보필하라는 어명을 받든 대신들을 참살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다음 왕을 잘 보살피도록 유지를 받든 그러한 신하들을 고명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의 유지를 받던 고명대신으로는 황보인이 일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김종서 장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수양대군은 이 둘을 처형하고 그 외에 고명대신들과 가까웠던 신하들도 전부 제거합니다. 이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고 노산군이라는 군호로 강등됩니다. 약 3년의 시간이 흘러 1456년 그 유명한 사육신들이 중심이 되어 단종 복위 운동을 도모하지만 내부자의 배신으로 인해 실패하고 사육신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수양대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 운동을 최후에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금성대군도 결국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해 단종은 결국 금성대군 사사 사건을 빌미로 마지막 목숨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단종의 마지막 유배지와 거처가 있었던 영월 청령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강변에 둘러싸인 숲이 바로 청령포입니다. 청령포는 보시다시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이야 선착장에서 나룻배를 타고 오고 갈 수 있고 주변에 도로 교통도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곳은 그야말로 산간 벽지 중에 한 곳이었죠. 그야말로 유배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지역이었던 그런 곳이죠. 이 청령포를 휘돌아 흐르는 강은 서강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서강이라는 지명은 영월에서만 불리는 지명이고 공식적인 지명은 평창강이 되겠습니다. 여튼 이 청령포에서 마지막으로 지내던 단종은 1457년에 결국 세조의 명에 의해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실록에는 이제 사살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야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다양한 야사 관련된 내용들이 전승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단종의 시신은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엄흥도라는 분이죠. 영화에서 이제 배우 유해진 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인데 이 엄흥도라는 분은 영월 지역의 호장, 그러니까 약간 옛날 모른 지방 호족 같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름 이 지역에서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지역 유지 수준? 호족보다는 아래고,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지역 유지 같은 그런 집안의 인물이죠. 엄씨가 이제 본관이 영월 하나뿐인데요. 영월 엄씨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 이제 본관과 살아가는 지역, 고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요즘은 흔치 않은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본관과 새거지가 일치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엄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고, 물론 전국에, 요즘은 다 전국에 퍼져 있지만, 그래서 이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영월 엄씨들의 선산 근처에 묻어주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 장릉이 되겠습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묻힌 곳 장릉. 원래 조선의 왕릉은 도성에서 멀어야 100리를 넘기지 않았거나 넘기더라도 경기도에 속하는 곳에 있었는데, 장릉은 이렇게 한양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로드뷰로 청룡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대중교통으로도 손쉽게 접근을 해서 사진에 보이는, 저 로드뷰에 보이는 선착장에서 선박을 타고, 이 모래터 보이시죠? 여기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청룡포에서 단종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거처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영월 읍내 쪽에 관풍헌이라고 있는데, 이제 청룡포에 유배되어 있다가 금성대군의 마지막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고 관풍헌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쉽게 말하면 당시 영월에 있던 조선시대 관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 관풍원 앞마당에서 단종은 불과 17의 나이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월 호장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영월 엄씨의 선영 근처에 묻어주는데 바로 이곳 장릉이 되겠습니다. 조선 왕릉은 몇 기를 제외하고 전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 단종의 장릉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끊고 산책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장릉에서 단종을 참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문화재에도 우리가 장소에 대한 리뷰를 달 수 있다고 했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한 이후로 이 단종의 마지막 애환이 서린 곳에 어떠한 리뷰들이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룡포의 장소 리뷰를 보겠습니다. 후기 최신 순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냥 별 5개 거의 찍고 들어갑니다. 평균 별점 4.7.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최신 리뷰가 별점 5개. 그리고 밑에도 별점 5개. 사랑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으로 보이는 컷도 있네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 원래 이곳은 인적이 드물다기보다는 찾아오는 외지인 방문객들이 드물었는데,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이렇게 매표 줄만 30분 대기를 했다고.
매표소까지 탑승 대기 줄 이어짐. 최근에 저도 그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서 그 배를 타려는 대기줄이 엄청 길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종 아나 캐릭터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익선관을 씌워놨네요. 골룡포까지 입히고. 영화에서만 보던 곳을 제 눈에 실제로 담아보니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잘 살고 계시는지요? 자, 닉네임 단종 오빠. 단종 전하는 진정한 성군이었습니다. 거의 뭐 단종 오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전하 강을 건너야 할 시간입니다. 올해 찾아뵙겠습니다. 대구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여기는 갑자기 왜 대구가 나왔냐면은 아까 어흥도 언급했죠. 어흥도 선생께서 묻힌 곳이 그 뭐 영월에도 뭐 전해지는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역사가들이나 전통 학계에서는 이 대구 군위군에 있는 곳을 실제 어흥도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식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야사에 따르면 그리고 구전되어 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제 세조의 서슬퍼런 눈을 피해서 단종을 묻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화가 또 어흥도 본인과 다른 엄씨 자손들에게 미칠 것을 우려해가지고 영월을 떠나서 전국 각지로 퍼졌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어흥도 본인은 뭐 대구 쪽으로 내려간 거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무덤이 이제 실제 어흥도의 무덤이 아닌가,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네. 간신 한명회와 세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후대 영화로라도 일이 알려지니 한 번 더 전하의 역사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편의 사극을 보신 감상평이네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영화가 3월인가? 3월 초? 뭐 그때쯤에 개봉했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이제 리뷰가 좀 많아졌어요. 슬픈 역사가 느껴지는 청룡포. 왕사남 영화 보고 오세요. 맞아요. 이 댓글처럼 수년 전에는 방문객도 별로 없어서 더 쓸쓸했는데 이제 더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겠네요. K 엄마만 있었어도. 아, 맞아요. 단종은 이제 엄마가 생모 현덕왕후가 이제 원래 왕후가 되기 전에 이제 단종을 낳고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그 이제 현덕왕후라는 건 이제 사후에 추존된 거죠. 왕후로 추존이 된 거고 실제 살아생전에는 세자빈 시절에 이제 단종을 낳고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만약 삼촌이 내 자식을 해칠라 한다. 바로 누나 여동생 할머니가 나서서 기강 잡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왕실에 이제 현덕왕후가 끝까지 살아 있었다면 어쨌든 간에 아무리 조선시대가 그 유교적 사회라서 가부장적인 사회였지만은 왕실의 최고 우더른이 여자분이면 그러니까 뭐 대비, 뭐 왕대비, 대왕 대비 이런 분이면은 그 그 왕대비, 대왕 대비 이런 분에 대한 예의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종 오빠 사랑해. 복위 운동합시다. 대한민국 한 여성이 못 살겠습니다. 야, 여기 또 단종 오빠 있네요. 그 외에 거의 뭐 별점 5개. 내가 할 수 있는 건 청룡포 별점 5점 남기기뿐. 홍위 오빠 나 잊지 않아. 네, 단종의 이제 이름이 이홍위입니다. 홍위. 이곳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아, 2월쯤에 개봉했나 보네요. 2월에도 꽤 리뷰가 많네요. 네, 청룡포 리뷰는 이렇게 봤고 장릉으로 가볼게요.
장릉 5점 만점입니다. 그 어린 나이 지금 나이로는 중학생. 영월 전체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말 그대로 영화의 효과, 미디어의 효과가 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관광업계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가 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것 외에는 좋았습니다. 이런 리뷰 중요하죠.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단종 어진 앞에 단종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제 뭐 방명록 같은 것에 글을 써가지고 남길 수가 있나 보네요. 여기 뭐 한편의 사극 멘트가 나왔네요. 소신이 너무 늦게 전하의 이름을 불러 송구하고 또 송구하나이다. 영화의 감상 자체가 진짜 대단했나 봅니다. 전 사실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알고 있는 역사라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장항준 감독님께서 이렇게 재조명을 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었거든요. 전하 행복하세요. 최근에 또 단종 문화제가 4월쯤에 열렸죠. 그래서 더욱더 지역 축제와 겹치다 보니 이제 인파는 더욱더 늘어났고 차량도 늘어서 복잡해졌다 이런 리뷰도 볼 수 있네요. Rest in peace. 저도 전하의 벗이 되고 싶습니다. 내 홍이 아나. 세조는 용서해주지 말고 잘 살아. 다음 생에는 기꺼이 벗이 되어드릴게요. 거기는 편안하십니까? 이 뒤로 거의 뭐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런 비슷한 리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사는 남자를 감상한 관객들이 단종의 비극에 대한 절절한 애환을 담아서 리뷰를 썼음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왕권의 눈이 멀어서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세조에게는 이 카카오맵 이용자들이 어떤 평가를 남겼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조선 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죠.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묻힌 광릉입니다. 이 무덤 주변의 울창한 숲은 한국의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유명한 광릉숲이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찾기 힘든데 그 덕분에 천연 기념물도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나라에서 세운 수목원도 있고요. 국립수목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광릉에는 어떤 리뷰가 담겨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별점 1.3. 단종의 장릉은 별점 5점 만점이었는데 광릉은 이제 1점대로 시작합니다. 후기를 봅시다. 이유 굳이 써야 하나요? 다들 아실 듯한데 영화 나오고 나서 갑자기 1점 됐네. 부디 지옥에서 천벌을 받고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 같은 건 부관 잠시 당해야 해. 그래야지 속이 후련했냐?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군데군데 약간의 비판의 의미를 담은 댓글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 미디어가 주는 파급 효과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조카를 쫓아낸 왕이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너한테는 0.5점도 아깝다. 별점 하나도 아깝네요. 0.5는 없나요? 김정은으로 환생한 거 아님? 600년 후 후손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지 본인은 몰랐겠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여기 또 사극이 있네요. 사극 감상평이 있네요. 내 대군에게 묻고자 하고 블라블라. 차마 육두문자를 리뷰에 남기지 못해 동그라미로 처리한 가상한 댓글도 있고요. 네가 무슨 왕이 될 상이냐 수양아.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영화 관상에서 배우 이정재님이 이제 수양대군 역할로 나왔죠. 거기서 오마주로 한 댓글 같습니다. 그 와중에 별점 5점이 있습니다. 500년 전 전근대 조선 사회에서는 90%가 노비 상민 블라블라. 단정도 니들 벌레만큼 낙해 볼 텐데 귀족끼리 한 권력 투쟁으로 그렇게나 과몰입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네. 이분도 좀 댓글 쓰시면서 좀 과몰입한 것 같긴 하네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1점입니다. 천하의 역적, 만고의 역적. 단종 살려내. 저승에서 형에게 사죄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형은 이제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이죠. 세조가 또 폐륜을 저지른 게 이제 나중에 왕 되고 나서 그 아들이 일찍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찍 죽은 현덕왕후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그거에 뭐 씌여가지고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저쪽 안산 인근의 서해안에 유기를 합니다. 엄청난 폐륜이죠. 그래서 그 능이 이제 다시 복원된 게 언제냐? 중종반정 지나고 나서일 겁니다. 평생 지옥에서 고통받아. 네,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광릉은 이제 보시다시피 왕의 무덤과 왕비의 무덤이 하나의 능역에 언덕을 달리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짤막한 역사 지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조선 왕릉 중에 이렇게 하나의 능역에 언덕을 달리해서 왕과 왕비가 따로 매장되어 있는 것을 동원 이강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동원, 능역은 같은데 이강, 언덕이 다르다 이 말이죠. 조선 왕릉 중에 이렇게 조성된 능들이 꽤 많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조 왕릉에도 따로 리뷰가 달려있거든요. 1.1이네요. 후기가 다시 열리길 기다렸지. 이게 워낙 이러한 별점 악평들이 많이 쏟아지면은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쪽에서 그거를 차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열렸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워낙 그게 심하니까 좀 막아놨었나 봐요. 와, 얘도 뭐 육두문자가 있네요. 육두문자를 숨긴 듯한 네가 사람이냐 호로 블라블라 파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만약에 파묘를 했다가는 뭐 역대 왕들의 어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발굴을 정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죠. 화장실 가러 들를까 해요. 시설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무덤이 문제일 듯하네요. 안에 있는 게 별로라서 그런가. 다양한 어쩌면 재치가 느껴지는 악평들도 있습니다. 단종 오빠 살려내라고. 감히 편안하지 마시길. 아니 다 왕산안 보고 일정하시네요. 하긴 그전에는 이런 리뷰들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사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은 이 뭐 계유정난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죽음을 이때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야기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미디어, 영화라는 미디어의 파급 효과가 일반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수양이 네 이놈 나왔네요. 600년이 지나도 넌 욕을 먹는구나. 네, 이렇게 많은 악평들과 함께한 세조의 능 광릉 리뷰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왕사남에서 이제 배우 유지태님이 연기하신 권력자 권신 한명회의 무덤에는 어떤 리뷰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명회의 무덤은 저 멀리 충청도에 있는데요. 바로 이곳 천안 한명회 묘역, 이곳이 한명회 무덤입니다. 15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시대 역사에서 한명회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신복이자 오른팔, 그리고 세조 사후에는 예종과 성종에게 각각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집 보내서 왕비 2명을 배출한 외척이 되어 권세를 누렸죠.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압구정이 바로 한명회와 관련이 있는 지명인데요. 지금의 압구정동 일대 한강변에 한명회가 정자를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사후에 그 업보를 치른 것인지 1504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어명으로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우선 이곳을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한씨 충성공 묘역, 이건 이제 한명회 시호죠. 열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명회 묘역이 나옵니다. 특히 청주 한씨 가문은 조선에서 왕비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5명인가 6명인가 그럴 텐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한명회의 딸들인 거죠. 앞서 말했듯이 한명회는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 의해 부관 참시를 당하는데, 갑자사화는 이 사건 역시도 한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폭군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내막을 알게 된 그 분노로 조정에 피바람이 불었던 사건이죠. 특히 한명회가 그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의 폐위에 관여한 죄목으로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명회 묘역에 담긴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별점이 좋지 않네요. 천벌 받아라. 왕사남 잘 보고 왔다 이 양반아. 우리 후손들이 니 조롱하는 거 잘 보기나 해라. 연산군이 유일하게 잘한 게 널 부관 참시한 거야. 별 하나도 주기 싫어. 한명회 내 이놈. 여기가 그 유명한 개 무덤인가요? 한명회 부관 참시 굿다이. 근데 이 장면은 이 리뷰를 남기신 분께서 이 이미지를 수정하셔야 되는 게, 이 형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회가 아니라, 예전에 그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주의 남자에 나오는 정종이라고 하죠. 경혜공주의 남편. 이 경혜공주의 남편 또한 이제 세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모습인데, 따라서 이 이미지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보고 왔다 나쁜 놈아 가만 안 둬. 우리 역사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한명회임. 여기가 부관 참시 당했다는 그 킹메이커 묘역이구만. 단종한테 그러고 싶더냐. 연산군 이건 잘했네. 네, 다양한 악평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명회 묘역에 관한 리뷰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문화재에도 리뷰를 남길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제 뭔가 비난을 많이 받거나 그러한 인물들이 있으면은 그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 리뷰가 약간 일종의 테러를 당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사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된 충신, 어문도에게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다시 장릉이 있는 영월로 가서 앞서 말했듯이 역사의 정식 기록에 등장하는 어문도에 대한 내 이야기는 이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선영 인근에 묻어주었다. 이게 끝이고, 나머지 이제 뭐 세조의 눈을 피해서 이제 뭐 몰래 묻어줬다, 뭐 어찌어찌 했다, 이거는 거의 정식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가문이나 다른
야사집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입니다. 어쨌든 이 충절을 후대에 인정을 받았기에 어흥도는 충신으로 배양되어 1791년에 이르러서야 당시 정조의 명으로 작성된 장릉배식록에 그 이름이 등재됩니다. 장릉배식록은 이제 단종과 관련이 있는 약 200명 정도의 충신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쓴 책인데요. 관련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가 이제 장릉배식록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흥도가 등재되어 있는 거죠. 여긴 이제 장릉 옆에 있는 어흥도 기념관이라는 곳인데 왜 터만 남아 있느냐면은 이렇게 2018년도 로드뷰로 봤을 때는 건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근처에 산불이 나서 기념관 건물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근데 복원은 하지 않고 그대로 터만 남은 채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터만 남았습니다. 하루빨리 복원이 돼서 충신 어흥도에 대한 발자취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이렇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통해서 관련 인물들의 발자취와 그곳에 담긴 다양한 시선의 리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소시민 평범한 드론이었습니다.